자, 4번은 이제 황제예요. 제가 사라는 숫자는 자, 구조가 안정에서 불안정이라는 키워드가 되는 우리가 이게 삼각형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공의 키워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성성이겠죠. 여기는 권위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해요. 4번은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카드. 자, 여기서 보여주는 숫자 4. 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불안정해요. 즉, 본인 스스로가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감,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데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봐 있잖아요. 두들겨 봐서 괜찮네 그럼 건너가면 되는데 4번은 두들겨요.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얘기를 해요. 무너졌잖아. 여기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주위에 4번 있을 때 내가 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 했을 때 4번한테 물어보면 그거 별로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불안한 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그거 별로인 것 같아? 라는 걸 직감적으로 좀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4번은 항상 그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뭔가를 해요. 그게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끊임없이 일을 추구해요. 왜? 일을 끝내면 쉬잖아요. 그러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에 어떤 일에 불안할 때 다른 일에 몰두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좀 일중독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주위에 4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찾아서. 왜?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면 그래서 굳이 뭐를 강요하지 않아도 오히려 과로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잘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지는 아니지만 보이기엔 어떠냐면 지만 생각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왜 너밖에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남이 못되고 잘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사람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기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분이든 4번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권위적이잖아요.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남들을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서 좀 대인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교황이라고 해요. 자, 5라는 숫자는 제가 재생, 매력. 자, 오각형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별을 그릴 때는 오각별을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숫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의미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카오스라고 하는 어떤 혼돈, 혼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은 탄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꽃잎이 5개 있는 꽃의 열매들은 다 식용이 가능하다. 왜? 생명을 부여한 숫자가 오기 때문에
꽃잎이 5개야. 그러면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다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매력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 예쁘니까. 자, 교황. 교황에서 쓰는 건 가장 먼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자, 종교적이기도 하고 교황이라고 한다면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교황을 욕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호감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교적이라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욕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욕망을 드러내면 일반 사람이 욕망을 드러내면 뭐 인간이니까 당연해. 그런데 우리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수녀님이 욕망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같은 자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황을 맨날 볼 수는 없지만 제 가까운 곳에 뭐 신부님, 뭐 스님, 목사님은 뭐 사제는 아니지만 뭐 목사님 어느 날 갔더니 막 알마니나 막 몇천만 원짜리 양복에 차를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녀. 그러면 그분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차를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걸 타고 다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어디서 유산을 상속을 크게 받으셨나? 그러기보다는 그 의심이 가죠. 왜냐면 종교하고 물질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즉 이 5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비호감으로 전략을 해요. 즉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 잘난 채, 있는 채, 뭔가 내가 돋보이게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럴 줄 몰랐는데 라는 감정을 이입하게 돼요. 제가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차를 몰고 다니는 거는 뭐 당연한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냥 이 선입견이나 이미지 때문에 스님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건 뭐 굉장히 원만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승복을 입은 게 한복과 되게 닮았잖아요. 그리고 절이면 산에 있는데 차를 몰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냥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차라는 거는 남자들은 특히 좋은 차를 타면 굉장히 어떤 욕망의 상징이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이 아까 말했던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내가 시주했더니 그 돈 가지고 저렇게 그렇잖아. 목사님 내가 11조를 했더니 그 돈 가지고 그 차를 샀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적인 어떤 욕망을 드러내게 되면 굉장히 비호감으로. 그러니까 그런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은 뭐 내가 5번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교황은 아니고 신부님 목사님도 아닌데 욕망을 드러내야 되죠. 근데 욕망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비호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안에서 자 5번의 아들이 있으면 자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뭐 필요해.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겠죠. 그러니까 5번은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뭐 필요한데 어떡할까요? 그럼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겠죠. 제가 뭐 필요하다는데 사줘. 그럼 엄마 입장에서 안 사줄 수 없죠. 이렇게 한 쿠션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보통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욕망을 드러내서 받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쿠션을 먹여야지만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접적으로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왜 그러지? 이러는데 나 이렇게 힘든 거 필요해 그러면 어때요? 되게 힘드네?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헌금 내세요 11조 내세요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가 얘기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 이번에 옆에 뭔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다 힘모읍시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황은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개방을 칠까? 굉장히 힘들죠.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5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다만 직업을 선택할 때는 뭐예요? 뭔가를 엮어주는 일, 또는 아예 선생님이나 누구를 가르치는 일,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자꾸 드러내는 순간 비호감이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욕을 먹을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자 6번 연인. 자, 6이라는 숫자는 자 구조 질서 코스모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 자, 육각형을 그리면 자, 이거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육각형부터 면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사각이 별로 없어요. 아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각이 별로 없어서 이걸 보통 이제 다방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재주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아까 그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재다능해서 재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6번에 재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6번부터는 면이 많기 때문에 재주가 많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마법사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평균이라면 뭐를 시켜도 평균만큼은 해.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럼 일을 잘하면 뭐든지 일을 잘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성을 못 찾아요. 6번도 역시 자기 적성을 못 찾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자, 연인은 자, 우리가 연인은 뭐 사랑, 연애,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딱 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같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 사랑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휴머니스트예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인간을 위해서 봉사는 희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은 휴머니스트고요. 조금 속된 말로는 뭐냐면 오지랖퍼예요. 그러니까 낄 때 안 낄 때 껴있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욕망으로 이거에 저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잘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못하고 있거나 그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움만 간단히 주고 빠져야 되는데 도움을 주려다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며느리들 중에 그러니까 머리 좋은 며느리는 자기가 잘하면서도 일부러 시어머니 옆에서 못하는 척하는 며느리 있어요. 그럼 옆에 시어머니가 보고 나서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나중에 보면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어머니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 뭐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오지랖퍼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개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막 하고 있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 다 껴있는 상황. 몸이 힘들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크게 대가를 바라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6번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거절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와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을 굉장히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도 이렇게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1번은 아까 이렇게 되면 경력이 단절이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6번은 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인맥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일로 갈 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인명이 확장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바꿔도 6번은 계속 경력이 단절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성장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한 부분을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6번도 한 부분을 좀 파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1번은 아까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그래서 공부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런 쪽으로 적성을 찾아가면 훨씬 더 좋고요. 연인 카드는 아름다운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예술적인 것 쪽으로 길을 가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예술과 연관되는 일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전차. 자,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제 처녀수라고 하는데, 자, 도전 정신이 가장 강한 숫자. 도전에서 성공으로 가는. 왜 도전이냐고 하냐면, 자, 7이라는 숫자를 보면, 자, 칠각형을 만약 그린다고 한다면, 자, 정칠각형은 그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 원은 360도인데, 7로 나누면 영원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즉, 정칠각형이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정칠각형의 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해서 도전의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에. 그래서 7은 굉장히 오묘한 숫자이기도 하고 되게 뛰어난 숫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전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도전이라는 거, 움직임이라는 거. 근데 전차에서는 항상 인물적으로 봤을 때 장군이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즉,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기도 하고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팀장이나 조장 뽑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눈 딱 보다가 얘가 하면 좋겠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리더 할래요, 조장할래요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도 얘는 리더로서 그냥 괜찮은 것 같네? 라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나든 아니면 뛰어나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즉 그건 뭐냐면 겉에서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이야 우리 사장님 그러면 뭐 사진 알고 얼굴 사진 보고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장군님 하면 누가 장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갑옷 보고 알죠? 복장 보고 알잖아요. 조선시대 때 양반하고 일반 평민하고 구분을 뭘로 해요? 복장으로 하죠. 얼굴에 나는 양반, 평민 써있지 않잖아요. 복장으로. 그래서 평민이 갓을 쓰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걸렸잖아요. 왜? 신분 위주예요. 그냥 복장 자체가.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의 장군이고 리더를 알아야 돼요. 화려하죠. 멀리서 봐도 우리 편도 알아야 되고 적도 알아야 돼요. 제가 저기 우두머리구나.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죠. 그러니까 막 갑옷도 막 이렇고 막 장군기 이만한 거 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돋보이는 사람. 자, 아까 5번의 교황하고는 정반대죠. 교황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어때요? 욕먹는 사람. 장군은 전체 카드 7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돋보이는 사람. 이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번에 있는 사람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집에 어떤 옷이 있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더 돋보일 거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명품을 입었는데 명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명품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동대문에 사는데도 너무 멋진 사람이 있고. 제가 그래서 이 7번의 사람과 5번의 사람 비교할 때 7번은 미스 코리아, 5번은 아나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는 어때요? 화려하고. 만약에 아나운서 미스 코리아처럼 드레스 입고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미스 코리아가 다른 다 드레스는 자기만 정장 입고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도 미친년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역할이 있고, 근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뭐 부엉이 꿈이잖아요. 추린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이 추린 입고 나왔어. 그것도 욕먹죠. 7번 같은 경우에 장군이 추린 입고 나오면 먼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7번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빈깡통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겉이 화려한데 내실이 없으면 나중에 그거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건 굉장히 화려한데 나중에라도 그거를 다 채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7번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이 안 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해서 실패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뭐. 그래서 일도 여러 개를 막 벌려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루려고 해요. 이루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을 수도 있고 밀어붙이기 힘도 강하고 좀 단점은 역마살이 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머물기보다는 그래서 내근직이나 이런 거에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요. 뭔가 자유로운 직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7번이 제일 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제일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하면 된다를 제일 실천하는 사람 하면 된다.